안녕하세요. 곧 마흔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에요. 행복한 가정 속에서 살다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제가 워낙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하다 보니 결혼이란 걸 그저 아름답게만 생각을 했지만 남편과 결혼을 한 뒤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에겐 혹독한 시집살이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시어머니였고 그런 저를 매일 구박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지만 시댁과 손절하지 않는 이상 나아지지 않았죠. 사실상 남편은 미안해만 하였고 딱히 고부 갈등에 대해 해결해주지 못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매일이 치열한 삶이었어요. 남들은 며느리가 보석 세트에 모피코트에 가정까지 싹 다 바꿔줬다는데 난 어떻게 하나 있는 며느리라곤 이런 며느리밖에 없는 거야? 너 내가 착한 시어머니니까 받아들인 거지? 안 그랬음 얄짤없어. 내가 진짜 100번 양보해서 결혼 허락한 거야. 그러니 올케가 잘해야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며느리 잘 보는 걸 소원으로 생각했는데 하필 재석이가 이런 애를? 이런 애라뇨.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여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녀요. 제가 어디가 어떻다고 어머님이랑 형님은 매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말로 재석 씨랑 저 그렇게 차이 나는 집안 아니잖아요. 뭐? 어쩌고 저째? 집안 형편은 그렇다 치고 네 엄마 아파서 골골대는 거 유전 아니냐? 우리 재석이가 나중에 늙음하게 너 병시중 들까봐 내가 걱정이야. 너네 아빠도 니네 엄마 병시중 하느라 회사도 안 다니고 그러고 있다며. 요새는 환갑 넘어도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던데. 내가 우리 재석이 미래가 안 봐도 훤해서 걱정이야. 건강은 다 유전이라고. 나 봐라. 얼마나 건강해. 우리 아들이고 딸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이렇게 건강관리 하는데 니네 엄마는 아니잖니? 너무하세요. 저희 엄마 몸 안 좋으셔서 가뜩이나 제 마음이 좋지 않은데 어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저희 엄마 몸 관리 정말 잘하셨던 분이에요. 암이라는 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요.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옳게 건강관리 잘해. 우리 재석이 고생시키지 말고. 재석이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아픈 엄마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시댁이었고 사실 엄마는 유방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결혼한 것도 있었는데 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저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제가 결혼을 하는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 형편과 더불어 아프신 엄마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참 속상했지만 저도 결혼이 처음이다 보니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지 못했고 그저 지금 남편과의 결혼 생활과 더불어 엄마의 몸이 낫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죠. 엄마가 몸이 이래서 너 이바지 음식도 제대로 못 해주고 너무 미안해. 시어머니가 이런 걸로 화내시거나 그러진 않으셔? 상견례 때 보니까 보통 아니시던데. 내 몸만 성하면 너 기 안 눌리게 다 해주고 싶었는데 진짜 미안하다. 면목이 없어. 엄마가 무슨 잘못이야. 엄마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엄마 건강관리나 해. 그게 나한테 최고의 선물이야. 알겠지? 그래도 엄마가 돼가지고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지. 내 몸이 얼른 낫거나
빨리 저 세상 가야 하는데. 그런 말 마. 당신이 얘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얘가 마음이 어떻겠어? 얼른 이겨내고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그런 나약한 소리 마. 그래도 이번 하감제는 더 센 걸로 투여했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지. 차츰 좋아질 거야. 현대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엄마는 몸이 아파 저의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런 모습을 보는 전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래도 최대한 티내지 않고 엄마에게 씩씩한 모습만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고 있을 무렵 시누이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한참 뒤 본인도 결혼을 하겠다며 남편 될 사람을 소개해줬고, 직업이 세무사인 예비신랑에게 시어머니는 홀딱 반하고 말았어요.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를 참 많이도 구박하더군요. 처음 보는 아주버님에게 참 부끄럽고 화도 났고, 내가 왜 시어머니에게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억울했어요. 아이고, 우리 사위,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봐. 어쩜 이렇게 먹는 것도 복스러운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어. 아, 감사합니다, 장모님. 예지씨가 장모님 닮아 요리를 이렇게 잘하나 봐요. 너무 맛있는데요. 결혼하면 걱정 없겠어요. 어머, 자기는? 우리 엄마 요리 잘하는 걸 내가 물려받아서 엄청 맛있을 거야. 결혼하면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돼. 우리 사이는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해? 얘, 너 뭐하니? 이거 좀 더 펴와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잘 먹잖니? 아유, 아니에요. 제가 갖다 먹으면 되는걸요. 앉아 계세요. 아까부터 계속 서 계시면서 드시지도 못했는데 제가 할게요. 아, 네, 아니에요. 편하게 드세요. 그래도 집에 온 손님인데 드시고 가야죠. 입맛에 맞으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야, 이런 건 제가 해도 돼. 사위가 100년 손님인데 편히 앉아 있어. 야, 너 얼른 잡채 더 안 퍼와? 빨리빨리 나르라고. 어디서 말질이야? 너 반찬 떨어지는 족족 얼른 채워 넣어라. 꼭 이런 걸 말을 해야겠어? 우리 사이는 그냥 먹기나 해. 아, 근데 어떻게 그러나요? 전 괜찮으니까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역시 내 예비신랑 어쩜 이렇게 배려가 넘치는지. 엄마, 내가 뭘 했어? 아주 신랑감으론 최고라고 했지? 내가 보는 눈이 이래. 아유, 그러게. 우리 사이가 그렇다면 내가 이해해야지 뭐. 마음도 곱고 말도 예쁘게 하고 아주 최고의 신랑감이다. 시누이의 예비 남편 앞에서 저렇게 저를 종부리듯 부리는 시어머니가 얄밉고 미웠지만, 처음 결혼하겠다고 인사 온 자리니 혹시 몰라 꾹꾹 참았습니다. 요리도 다 제가 한 거였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고맙다고 말 한마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누이의 예비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야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섭섭하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돌아오는 건 막말이었죠.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형님 남편 될 사람 처음 인사 오는 자리인데 절 그렇게 무시해야겠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쌍심시켜고 대드는 거냐? 네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치디? 너랑 우리 사이랑 차원이 같은 줄 알아? 우리 사이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냐고. 당연히 귀한 몸이 밥 먹으러 왔으면 너 같은 애가 시중 드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뭘 그렇게 너무하다고 따졌대? 그러니까 네가 미움을 받는 거야. 주제 파악 못하고 그렇게 설쳐대는데 나한테 욕 안 먹고 배겨? 난 또 뭐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따지나 했더니 고작 그거 심부름 몇 번 한 거 가지고 그러는 거야? 옳게도 웃긴다. 신우이 남편 인사 오는 자리에 그 정도도 못해줘? 나 같으면 먼저 대접했을 거야. 근데 그걸 꼭 생색내야겠어? 하여튼 인간성은. 심부름이요? 진짜 파출부한테도 이렇게는 안 돼요. 절 그렇게 막 부려놓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진 못할 망정. 지금 저한테 따진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일 줄 모르겠지만 어머님 진짜 속물이세요. 아이고, 내가 살다 며느리한테 속물 소리나 듣고 어디서 이런 배워먹지 못한 애가 들어와서 내 속을 후벼 파네. 신우이의 예비신랑네 집안은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의사 집안인데 아주 명의라고 소문이 자자해 정재기 사람들이 줄줄이 인정하는 최고의 집안이라고 했어요. 그런 집안을 사돈으로 맺게 된 어머님은 그저 신이 나서 입이 귀에 걸리셨고 상대적으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저와 참 많이도 비교하셨어요. 매번 당하는 무시였지만 새 식구 앞에서 당하려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상대적으로 실드 쳐주지 않는 남편에게도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말 제 편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주버님 되실 분 오셔서 식사하는데 어머님 나 무시하는 거 봤지? 당신은 어쩜 그렇게 한마디를 안 거들어? 너무한다. 엄마 그러는 거 원데이 투데이냐? 아 그냥 흘려 들어. 원래도 뾰족한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고쳐 어른을. 그냥 참아. 나도 뭐 다 내키진 않는데 솔직히 너나 나나 그렇고 그런 사정 뻔한 건데 매형 봐라. 얼마나 빵빵해. 엄마 눈 돌아갈 만하지. 그저 그런 집안에서 살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된다는 거야? 당신 진짜 웃긴다. 나 어머님보다 당신한테 더 실망했어. 솔직히 매형이 넘사벽이긴 하잖아. 그냥 그러려니 해라. 나 좀 긁지 마. 피곤해. 엄마랑 네 사이에서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자꾸 그러면 나도 힘들어. 그냥 네가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거잖아. 제발 나 좀 긁지 마. 오히려 피곤하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참 실망스러웠지만 저조차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 그냥 넘겨버렸어요.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신우이가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무렵 저희 엄마는 암투병으로 참 많이도 힘들어 하셨고 그런 엄마를 보는 아빠조차도 너무 힘들어 하시니 제 마음이 좋지 않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기억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 엄마 치료할 때 옆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추억 만들게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에 참 많이도 서글펐지만 지금이라도 엄마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전 아빠 엄마와 함께 여행을 계획했어요. 바쁘다고 좋은 곳 한번 못 모시고 간 게 너무 후회스러워서 효도 여행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하필 신우이의 상견례 날짜와 겹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저보고 여행을 취소하라고 압박을 하셨어요. 여행 취소해. 지금 네 엄마가 중요하니? 결혼을 했으면 이직 가풍을 따라야지. 어떻게 신우이 상견례 자리에 못 가고
지금 니네 가족 여행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어디서도 들어보질 못했어. 이런 며느리. 어떻게 출가해이니 분간을 못해? 어머니, 섭섭하신 거 알지만 저희 엄마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꼭 좋은 여행 모시고 가고 싶어서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요. 그러니까 곧 갈 사람인데 뭘 그렇게 공을 들이냐 이 말이야. 나랑 네 남편, 네 신우 이렇게 3명이 나가면 어떻겠어? 그 집에서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우리 재석이 결혼한 거 뻔히 알 텐데 그렇다고 나랑 네 신우만 나갈 수 있어? 당장 취소해. 죄송해요. 그래도 사정 말씀드리면 이해해주지 않으실까요? 저 이번 여행 못 가면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결국 전 여행을 갔어요. 제 엄마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전 상견례 자리를 나갈 수 없었고, 제가 상견례 자리에 나가지 못하자 시어머니의 미움은 더욱더 극에 달해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친정엄마와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든 것 같아 한편으론 안도했지만,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 저의 스트레스는 시작이 되었죠. 각오를 못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힘든 날들이었어요. 배워먹지 못한 것? 어떻게 신우이 상견례 자리를 마다하고 여행을 가? 내가 아주 낯뜨거워서.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후회 안 해요. 제 엄마가 제일 소중한데 살 날 얼마 안 남은 엄마를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님도 저랑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시다면 다른 일 제쳐두고 어머님 먼저 챙기시지 않겠어요? 말 잘한다. 우리 엄마는 건강관리 잘하잖아. 누가 건강관리 못하래? 올케 어머니, 지금 피해를 몇 명한테 주는 거야? 뭐라고요? 피해라고 했어요, 지금? 진짜 절대 못 잊어, 이 말. 어떻게 엄마 아픈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아픈 사람이 남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지금 피해를 준다 만다예요? 진짜 막말하네.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생각했고, 저 또한 더 이기적으로 저희 엄마를 챙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신우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고, 정확히 신우의 결혼식 3일 전 저희 엄마는 병마와 싸우다 돌아가셨죠. 절 사랑으로 키워준 가장 큰 존재가 돌아가셨다는 슬픔에 경황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여기다 대고 또 막말을 하셨습니다. 너 혼자 가. 우리 재석이는 누나 결혼식 참석해야지. 어디 재수없게 상가집 갔다가 결혼식을 오니? 그리고 너도 상만 치르고 바로 올라와라. 결혼식에 참석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사돈도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시겠니?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상 치르지 말란 말은 안 할게. 상주도 너 하나인데 발인까지 가는 건 좀 그렇잖니?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신박하게 하신지 모르겠네요. 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집을 뛰쳐나왔고, 엄마의 장례를 치렀어요. 한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것 같아 참 죄스러운 마음도 들었고,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장례 첫날에만 얼굴을 들이밀고 결국 둘째 날엔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시누이 새 출발하는 길 재수가 없다고 시어머니께서 절대 가지 못하게 하였고, 엄마를 떠나보낸 이 마음도 힘이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남편에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마음이 더욱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전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남편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가지 말라는데 그럼 어쩌냐? 나까지 안 가면 네가 더 눈밖에 날 건데 나라도 엄마 말 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뿐인 누나 결혼식이기도 하고 진짜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너 슬픈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해해줘. 엄마 옛날 분이잖아. 원래도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뭐 할 말은 없다만 당신까지 어머님의 논리에 순응하는 게 더 충격적이네. 장모가 돌아가셨어. 당신 장모가. 내가 상주인데 어떻게 사이되는 사람이 참석을 안 해?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날짜가 이렇게 겹칠 줄 알았냐? 그러니까 장모님은 좀 좋은 날 돌아가시지. 이게 뭐야? 아우, 나도 답답해. 어이없고 슬펐지만 솔직히 남편과 입씨름할 여유도 없었고 심적으로 너무 지치고 마음이 많이 아픈 날이었거든요. 신우이 혼잣날이 밝았고 전 마음은 참 찝찝하고 안타까웠지만 엄마 발인식에 꼭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발인식이 진행되었고 결국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평안하게 보내드렸는데 화장터를 나서는 제 앞에 시모가 나타났어요. 결국엔 네가 내 망신을 톡톡히 시켰지. 너 같은 거한테 내가 말로 한 게 잘못이지 아주. 시엄마 무서운 걸 보여줘야 해.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아줌마가 노망이 났나? 그만 못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나요. 신우이 혼삿날 우리 엄마 발인식에 갔다며 화장터에서 내려오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보자마자 제 상복을 마구마구 찢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죄다 입을 다물지 못하였고 제 아빠도 그런 모습을 보시곤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하나뿐인 딸이 그런 취급을 받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내게 성큼성큼 다가와 모두가 들썩일 정도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와 시어머니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전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고인은 친모가 아닙니다. 한지숙 씨. 언젠가 지금 키워준 엄마, 내 친구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나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 이렇게 나서서 얘기해요. 내 친구는 지숙 씨 친엄마가 아니에요. 친구가 전해준 이 명함 연락 한번 해봐요. 지숙 씨의 생모일 거니까. 지금 아니면 나도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얘기하네요. 뭐야? 그럼 친엄마도 아니었으면서 그렇게 민폐를 끼쳤다는 거야? 너 그럼 혈통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아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아주머니 말이 사실이야? 그럼 아빠는? 아니, 내 부모가 누군데? 천천히 정리가 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엄마가 가는 길에 그래도 너한테 꼭 알려주라고 했거든. 친구한테도 전달해줬을 줄이야. 그만큼 엄마 없는 네가 가여워서 이쪽 저쪽 부탁했나 보구나. 사실 네 친엄마는 따로 있단다. 엄마가 돌아가신과 동시에 저에겐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친엄마가 따로 있다니 시어머니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놀라던 와중 엄마 친구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건네준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명함을 본 시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명함을 보고 크게 놀랐던 건 마찬가지였고, 믿기지 않는 순간순간이었어요. 아니, 이 명함 속 사람이 너네 친엄마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절대 못 믿는다. 뭔가 착오가 있겠지. 그럴 리 없잖아.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하다고? 시어머니가 놀란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전 그 명함 속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희 친엄마라는 분은 제가 있는 곳까지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엄마의 모습을 보곤 시어머니는 또다시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고요. 미안하다. 미안해. 진작 내가 널 찾았어야 했는데 너한테 혼란만 줄 것 같았어. 네 연락만 기다렸다. 네 엄마한테 내가 명함을 주면서 꼭 알려주라고. 네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게 오늘이었구나. 아니, 사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유, 그럼 사돈의 딸이 우리 며느리란 거예요? 그럼 내 사이랑 남매라고? 어머나! 아니, 그럼 상견례장에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며느리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가까이에 두고. 사실은 이러했어요. 저희 아빠와 친엄마는 아이만 낳고 헤어졌었고, 절 키워준 엄마가 아빠와 재혼을 하여 평생을 친엄마처럼 키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친엄마는 그 이후에 지금의 남편에게 시집을 갔는데, 친엄마는 신우의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신우의 남편과 전 엄마가 같은 이분 남매였던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친엄마의 지금 남편이 이 모든 사실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고, 중간에 저를 데려오자는 말까지 했었다고 했지만, 저희 아빠가 지금 이렇게 우리 가족 행복하니 뒤흔들지 말라고 했었다고 했죠. 그렇게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이 나라 정재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의사 집안의 사모님이 제 엄마라고 하자 안색이 돌변하며 친엄마라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아부를 떨어대더라고요. 아까까지 상복을 찢던 사람이 말이죠. 어머머, 아유, 어쩜 사돈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 저 만나서 참 행복했죠. 그렇지 며느라? 아유, 정말 이런 우연도 있네요. 어떻게 우리 아들의 처가댁이 제 친딸의 시가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제 딸아이와 저는 어떻게 해서든 만날 운명이었던 거죠. 미안해. 내가 너희 아빠랑 헤어질 때 너를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너한테 진작 말 못해서. 너희 친엄마도 널 그리워했는데 내 욕심에 못 만나게 했던 거야. 너희 엄마가 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어. 근데 차마 친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못하겠더라. 날 이해해. 그리고 용서하고. 우리 엄마를 한 번도 친엄마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절 사랑으로 키워주셨을까요?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내가 더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예쁘게 키워줬으니. 그나저나 어떻게 이렇게 만나? 너네 시어머니가 내 사돈일 줄이야. 그건 모르죠? 저 시어머니가 날 얼마나 정서적으로 괴롭혔는지.
지금 이렇게 내 상복이 찢어진 이유도 저 여자가 찢은 거예요. 신우이 결혼하는데 참석하지 않고 엄마 보내드리는 발인식에 참석했다고 말이죠. 제가 이러고 살았네요. 심지어 남편마저도 시엄마 치마폭에 휘둘려 장모님 가시는 길 배웅도 안 하고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있더랬죠. 어머머,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그건 돌부리에 걸려서 찢어진 거지. 내가 무슨 옷을 찢었다고 그래. 그런 상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너 니네 엄마 돌아가시더니 무슨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사돈, 다 흘려 들으세요. 어디 제가 지금 제정신이겠어요? 예, 아무리 그래도 나 모함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시어머니의 거짓말이 끝나자마자 전 시어머니의 뺨을 날렸습니다. 한참이나 어린 사람이 우더른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저 뻔뻔한 태도가 용서되지 않았고 저에게 뺨을 맞고 나가 떨어진 시어머니가 불쌍해 보이긴커녕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눌린 입에 그 새치여 내가 어떻게 해줄까? 당신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 감히 용서될 것 같아요? 엄마 장례식이 당신 딸 결혼식이랑 겹치니 재수없다고 아들 보고 참석하지 말라고 하고 나보고 결혼식이나 참석하라고? 그게 인간이 할 소리야?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아니 사돈, 아니지. 이보세요. 지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서 해명해요. 내 눈앞에서 내 딸 상복 찢은 걸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니. 안 봐도 훤하다, 당신 인성. 아유, 저 사돈,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사돈 집안에 민폐 끼칠까봐 가족 보고 결혼식에 참석하라고 한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하셨다면 오해 푸셔요. 저랑 말씀 나눠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워낙 고상하잖아요. 지금 우리 며느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감정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사돈이 친엄마니 애를 컨트롤하고 마음을 보살펴 줘야죠. 헛소리 마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다니. 돈이 무섭긴 하구나. 그렇게 날 업신여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감히 우리 집안을 감쪽같이 속여? 며느리 대래가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 하나 없어도 아들이 좋다니까 난 웃으며 반겼지. 근데 감히 내 딸한테 그렇게 홀대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사람 물러봤어. 내 딸 건드린 것들 나 절대 용서 못해. 제 말이 끝나고 친엄마는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말이 없었고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신우의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에 가기도 전에 결혼을 파투 내버렸답니다. 다행히도 제 이부 동생은 정말 잘 자라 친엄마가 하는 얘기를 듣고 바로 파혼을 하였어요. 사실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당하는 모습을 봤던 터라 모든 걸 이해했고 그것 때문에라도 결혼을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부 누나인 걸 알게 되고 결혼을 파투 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 대신 친엄마만 설득해달라고 했지만 저에게 굽신거리는 그 모습이 참 소름 끼치기도 하고 어이도 없었어요. 내 인생 망했어. 그런 남자 어디서 만나냐고. 집안 좋아, 인물 좋아, 직업 좋아. 엄마 때문이야 이게. 그러게 올케한테 왜 그랬어 왜? 나 이제 파혼까지 해서 누구 만나서 결혼해? 내 직업도 좋은 직업도 아닌데 어떻게 그만한 남자를 만나냐고.
심지어 나보다 어린 연하인데. 엄마 때문이야. 내 인생 진짜 망했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냔 말이야. 당장 엄마가 옳게 설득해. 예, 제발 니네 엄마 좀 설득해라. 네 친엄마라며 네 말 한마디면 다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너도 마찬가지면서 뭘 네 엄마 탓을 하니? 넌 파혼이지? 네 동생은 나랑 이혼이야. 아줌마 때문에 아줌마 자식들 파혼해 이혼해 난리 난 줄만 아셔요. 이게 다 아줌마 욕심으로 인해 자식들 앞길 망친 거니까. 그리 알고 평생 후회해봐요, 어디.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엄마랑 손절하라면 할 거니까 이혼 얘기는 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네 엄마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놈이랑 내가 어떻게 살아? 너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 배웅이라도 했니? 꼴랑 첫째 날 얼굴 한번 비춘 게 다지. 아무리 니네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도 네가 날 생각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네가 자초한 거야. 알겠어. 미안해. 이렇게 미안하다고 할 테니까 좀 봐줘라. 내가 그래도 너한테 그동안 참 잘해줬잖아. 제발. 전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제 배경을 알고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소송으로 이혼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제가 받아온 시댁 식구들에 대한 정서적 괴롭힘으로 인해 이혼은 성립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각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깨끗하게 그 집안과 손절하였습니다. 제가 이미 성인이 된 이유라 친엄마를 찾고 나서도 같이 살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친엄마와 종종 왕래를 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아직 어색하지만 돌아가신 엄마가 준 저희 선물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에 이제 난 엄마가 없구나 싶었을 때 나타난 또 다른 엄마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덩그러니 저 혼자 남겨질 걸 생각해 이렇게 엄마를 찾게 해준 엄마에게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만이 남아있어요. 그동안 너한테 못해준 거 내가 다 해줄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너한테 죄인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줄까? 아니에요. 이렇게 옆에 있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넘치게 감사해요. 엄마 잃고 참 슬펐는데 또 다른 엄마가 생겨서 좋기도 하고요. 너희 엄마한테 내가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널 이렇게 착하고 예쁘게 키워준 게 너무 고마워. 네 아빠한테도 말이야. 앞으로 정말 네가 가는 모든 길 내가 응원해 줄 테니까 마음껏 펼치며 살아. 엄만 이제나마 너한테 엄마 노릇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저 역시 이렇게 든든한 조력자가 한 명 더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요. 아빠 또한 제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본다면 아마 더 기뻐하실 거예요. 저도 그동안 못해드렸던 거 다 해드리면서 살게요.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고 잘 살아봐요, 엄마. 전에 듣기론 남편도 저와 이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 원망을 엄청 한다고 했고 술만 먹으면 시어머니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린다고 하였죠. 하지만 아마 시댁에서 제가 힘들 때 본인만 제 편을 들어줬다면 전 이혼까진 안 했을 거예요. 아직도 본인 잘못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시누이 또한 본인이 한 짓은 모르고 지엄마 탓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쌍으로 엄마 탓만 하면서 원망을 쌓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집구석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매일같이 원망을 들으며 눈치만 보며 살아간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만 주변 사람들조차 아무도 옹호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참 늙음하게 몸 망신인지. 그래도 전 늦게나마 그 집에서 탈피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또한 절 키워주신 우리 엄마에게 아직까지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홀로 계셔서 아빠에게 더 잘하려고 해요. 다행히 친엄마 만나는 것에 대해 아빠도 참 긍정적이셔서 편하게 만나고 아빠도 챙기고 있답니다. 이 모든 것이 돌아가신 엄마가 주신 선물 같다고 늘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글을 쓰다 보니 엄마가 또 너무 보고 싶네요. 만약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예쁘고 착하게 길러주셔서 고맙다고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제 긴 사연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40이 넘었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었지만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일을 이야기해 보려 해요.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했어요. 처음 남편네 집에 인사를 갈 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어찌나 좋아하셨는지 저 역시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였죠. 남편에게 듣기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나이 차이가 무려 13살 차이가 난다고 했었고 제가 보기에도 한눈에 나이 차이가 꽤나 보이셨답니다. 가부장적인 시아버지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다행히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선 굉장히 절 부드럽게 대해주셨고 그로 인해 그래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효선이 네가 딱 이상형이라고 어찌나 좋아하던지 우리 아들이 며느리 잘 데려왔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셨어. 효선아,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걸 환영한다. 부족하지만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 우리 잘해보자꾸나.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잘 대해주시니까 저 역시도 너무 기쁜걸요? 남들은 시댁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전 오히려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며느리돌이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효도한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네요. 효선이랑 잘 살도록 할 테니 걱정 놓으세요. 외동인 남편에게 시집을 간 저는 따로 남편 형제가 없으니 제가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일적인 문제로 6개월 정도 남편과 주말부부 생활을 해야 했어요. 제가 아직 회사가 정리가 덜 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주말마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힘든 6개월의 생활을 마치고 회사를 정리 후 완전히 신혼집으로 이사를 들어가는 날 시아버지께서 저희 신혼집 주차장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내시며 소리를 치셨죠. 결혼한 애가 정말 데려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내가 이사하는 날 굳이 여기까지 와봐야겠냐?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오기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인사 먼저 하고 왔습니다.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건방지게. 이제 여기 지역으로 완전히 이사 온 이상 내가 네 버릇 단단히 고쳐주마. 며느리들이 조장에 잡아야지. 우리 무시하는 꼴은 못 본다고. 아이고, 여보, 뭘 그렇게까지. 효선이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인사 올 정신이 있었겠어요? 이사 준비나 다 끝내놓고 오려고 했겠죠. 너무 노여워 마세요. 효선아, 아버님이 좀 흥분하셔서 그런 거니까 걱정 마. 뭐야? 당신이 그렇게 애들한테 오냐오냐 하니까
얘네가 우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주말마다 남편 보러 왔으면 당연히 시댁에도 들려서 인사를 하는 게 며느리 도리인 거지. 이제야 얼굴을 비춰? 나보고 이걸 참으라는 거야? 이삿짐 챙겨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이사 다 끝내고 같이 찾아가려고 했어요. 뭘 그렇게 또 화를 내세요? 이것들이 지금 새 식구 들어왔다고 지금 날 가르치려 들지? 너네부터 내가 초장에 다시 기선제압 해놔야겠어. 처음으로 본 시아버지의 노발대발 모습이었어요. 가부장적이라고 들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저에게 뭐라고 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나 눈물이 찔끔 났었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두둔하려고 해도 시아버지의 노여움은 멈출 줄 몰랐고 그런 모습을 시어머니 또한 감당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남편이 말한 아버님의 성격이 뭔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우리 아빠가 원래 좀 저렇게 욱하셔. 내가 결혼 전에도 엄청 가부장적이라고 얘긴 했지? 연세도 있으시고 무조건 남자가 하늘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진짜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게 놀랐어. 이사 끝내고 찾아뵈려고 했는데 이렇게 정신없는데 안 왔다고 화를 내시다니. 그래도 아버님 입장에선 내가 본인들을 무시했다고 생각이 들었으니 그랬던 거겠지? 아버님 눈밖에 거슬리지 않게 해야지. 뭐 별 수 있나? 엄마도 평생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아버지를 워낙 말릴 수 없었어. 미안하다.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아니야, 됐어. 더 이상 분란 만들지 마. 혹시라도 나 두둔하다가 아버님도 화나셔서 당신이랑 사이 틀어줄라. 이해해 볼게. 아버님의 그런 모습에 남편이 더 미안해하자 저 역시도 마음이 풀렸고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버님이 어떤 분인 줄 잘 알게 되었으니 눈밖에 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아버님이랑은 다르게 교양 있고 우아한 분이셨어요. 늘 제 입장을 먼저 고려해 주시고 오히려 저를 딸처럼 예뻐하셨죠. 남들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시집살이라고 했지만 전 시아버지 눈치를 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효선아, 바쁘니? 그 주말에 아버님 생신이잖아. 그 아버님이 미역국을 네가 끓였으면 좋겠다고 꼭 하시더라고.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그날 일찍 와서 아버님 미역국 좀 끓이면 안 될까? 아무래도 첫 생신이라 너한테 기대하는 것 같아서. 아, 미역국이요? 네, 뭐 그럼요. 끓일 수 있죠. 아버님 생신 때 제가 일찍 가서 미역국이랑 이것저것 준비해 볼게요. 아유, 미안하다. 너한테까지 부담 주고 싶지 않았는데 혹시나 아버님이 또 불효령 내리면 너만 곤란해질 것 같아서 미안해.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먼저 코치도 해주시고 저야 감사하죠. 제가 준비할 테니까 그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에휴, 가뜩이나 여기 데려와서 정신없을 텐데. 그래도 네가 이해해줘. 아버님이 한 성격 하시잖니. 받아줘서 고맙다. 사실 아버님 첫 생신이기도 해서 제가 생신상을 차려드리면 어떨까 생각은 했지만 아버님이 대놓고 며느리에게 생신상을 받고 싶다고 어머님께 말씀을 하셨다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버님은 무조건 며느리에게 생신상을 받고 싶다며
어머님 보고 절 지켜보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어차피 해드리려고 했는 생신상이었기에 기분 좋게 차려드렸어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 다투시거나 남편에게 불효령이 떨어질 일을 대비하여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 어떡하려나 봤는데 그래도 싹수는 있구나. 일찍 와서 내 생일상도 차려주고. 그래,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널 미워할 일이 뭐가 있겠니? 이제 여기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으면 되니까 노력들 해라. 내가 기대하고 있어. 아빠는 무슨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저희 아직은 아이 계획은 크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뭐야? 결혼을 했으면 며느리 도리가 애 낳고 살림하고 시부모 봉양하는 거지. 그런 소리 집어쳐. 바로 가져라. 너 일도 그만두고 이사 온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나 쓰면서 살 생각이거든. 당장 집어치워.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 조정해서 애도 안 낳고 우리 대웅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발자 필요거든. 애초에 집어치우라는 소리야. 며느리가 무슨 희생하는 사람인가요? 지금 일은 그만뒀지만 이곳에서 할 일 찾아보고 있고요. 아이는 자연스레 생기면 낳는 거죠. 그러니까 강요는 말아주세요. 다른 건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아이 계획만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요. 효선이랑 대웅이가 알아서 하겠죠. 당신은 좋은 날 꼭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고정하시고 얼른 진지 드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님은 급작스럽게 생신상을 엎어버렸어요. 국이며 불고기며 모두 다 엎어졌고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하자 아버님 말리기에 급급하셨죠. 요즘 시대가 어떤 세상인데 저런 마인드를 가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저렇게 당연하게 여길 게 뻔하겠구나라고 말이에요. 또한 아버님도 이렇게 며느리 대접을 안 해주는데 나 또한 시아버님을 굳이 그렇게 대단히 여기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했어요. 너 뚫린 입이라고 지금 막말하냐? 이게 어디서 며느리 주제에 막말이야? 다시 한번 말해봐. 뭐? 계획이 없어? 어머, 여보, 그만하세요. 아니, 애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내성이 생겨서 참겠지만 며느리한테까지 그러지 마세요. 며느리가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우, 속상해. 대웅아, 얼른 효선이 데리고 집에 가봐라. 당신부터 정신머리가 그러니까 며느리도 우리 집안을 하찮게 생각하고 시비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거 아니오? 당신 오늘 오래간만에 정신 개조 좀 해야겠어. 당장 들어와. 어디 자식들 앞에서 이 가장 쪽을 줘? 오늘 어디 당해봐라. 아, 제발. 아버지, 그만하세요. 엄마 말이 뭐가 틀려요? 진짜 아버지, 그 폭군 같은 성격, 저도 지겨워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당신도 쟤도 내가 요새 매운맛들을 안 보여줬더니 나사가 하나씩 빠졌지? 이제 좀 성질 꺾고 살랬더니 안 되겠네.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진 뺨을 올려붙였고 시아버지 생신날 집안은 풍비박산 났어요.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차라리 본인한테 하라며 난리가 났고
한 번 격분한 시아버지는 화를 멈출 줄 몰랐죠. 남편은 이런 것에 익숙하다는 듯 가만히 맞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날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 정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리고 집에 와 남편에게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그런 시아버지와는 왕래를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미안하다. 이게 우리 아버지 실체야. 맨날 손 올리고 욕하고. 어렸을 때 엄마랑 나 많이 당하고 살았어. 지금이야 나이 드셔서 무력을 쓰는 빈도도 줄어들었는데 가끔 저렇게 욱하시면서 요즘도 엄마 괴롭히시곤 하나 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아, 뭐? 그게 말이 돼? 아니, 어머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이건 경찰에 신고해서 엄벌을 줘야 한다고. 아무리 남편이고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지.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손부터 나가? 나 진짜 황당해. 나야 뭐 이제 나와서니까 상관없는데 엄마가 걱정이지. 나 결혼하기 전에 혹시라도 한부모 가정 소리 들을까봐 꾹 참고 사신 건데 엄마한테 잘해야 돼 나는. 나 때문에 엄마가 평생을 희생한 거니까. 너한테 솔직하게 말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뭐가 잘못이야. 무력을 행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어머님 어쩌냐?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깝다. 좋으신 분인데.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였고, 그날 전 남편이 참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그날 일이 있고 나서 전 시댁의 발길을 딱 끊었죠. 시어머니와 가끔 문자로 안부 인사 정도는 주고받았지만 시아버지와 조금이라도 엮이는 게 두려워 아예 마주할 일을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고 그 계기로 다시 시아버지와 소통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시아버진 그날 일이 그래도 미안은 한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돈봉투를 쥐어주시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저보고 화를 풀라며 달래주었고요. 돈은 괜찮아요. 임신한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 아버님한테 그런 취급 받을 이유 없거든요. 지금 어머님이 잘 지내보자고 하셨고 대웅 씨도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이렇게 찾아뵌 거예요. 아버님, 시대가 변했어요. 한참이나 자식 같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래도 가족을 생각해서 화 좀 줄이셨으면 해요. 뭐야? 일단 알겠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 고려는 해볼게. 난 날 건드리지 않으면 폭발하는 성격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어. 네 시엄마랑 네 남편이야. 내가 길을 잘 들여놨다만 너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 효선아, 화 풀어. 아버님이 그래도 그날 잘못하신 거 인정하셨으니까 우리 뱃속 아이만 생각해서 웃자. 아빠가 저 정도 나오신 거면 진짜 많이 수그리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화 풀어. 우리 잘 지내보자. 아이 때문이라도. 어머님 아니었으면 절대 보지 않을 아버님이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어머님도 용서를 했으니 저 역시 그날 일을 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 예쁜 아이를 낳았고 딸아이였어요. 아버님은 딸아이를 낳았다고 하자마자 그동안 참아온 막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결국엔 품은 게 딸이요. 참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으랬구먼. 당장 둘째 가져. 대는 이어야지. 아유, 여보, 왜 그러세요? 힘들게 우리 손주 안겨준 며느라기인데. 예, 네 시아버지 그냥 괜히 섭섭해서 그래. 옛날 사람들 알잖아. 네가 이해하렴. 안 그런다고 하시고선 또 며느리한테 저러시니. 나원 참, 여보, 말 좀 가려서 해요. 이 여편네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또 매운맛을 한번 보여줘야 정신 차리지? 어제든 몸조리 알아서 하고 주말에 집에 와서 상추나 씹어라. 옛날엔 애 낳고도 바로바로 이랬어. 딸 낳은 니가 뭔 할 말이 있어서 이런 일도 안 해? 난 딸은 취급 안 한다. 그리 알아. 여보, 제발 말 좀 가려서 해요. 아유, 효선아, 미안하다. 내가 너네 시아버지랑 같이 오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제가 뭐라고 대꾸도 하기 전에 시아버지는 저렇게 막말을 하곤 병원을 떠나셨고, 너무 화가 나고 분한 마음에 병실에서 어찌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주었고, 본인이 더 화가 나서는 시아버지에게 전화로 어찌나 화를 내던지. 그래도 제 화는 풀리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태어날 때 아이를 보니 모든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전 아들보단 예쁘고 친구 같은 딸아이를 원했거든요. 그렇게 중간중간 시아버지의 시집살이는 많았지만 그래도 딸아이와 남편만을 보며 견딘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12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저 역시 이젠 어느 정도 시아버지의 말에 콧방귀라도 낄 정도의 멘털이 되었죠. 그리고 저희 윗집에 한 여자가 이사를 오면서 사건은 발생하게 되었어요. 아주 기이하게도 말이죠. 어머, 아랫집이구나. 저희 아들인데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어려서 뛰지 말라고 해도 막 뛰거든요. 양해해 주세요. 저도 애 키우면서 그 정도는 이해 가능하죠. 그래도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잘 지내봐요. 윗집 여자는 참 싹싹했어요. 그래서 종종 친하게 지내면서 오고 가고 했던 나날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윗집 여자를 볼 때마다 제 딸이랑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 아예 안면이 없는 사람들도 비슷한 느낌의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 저희 딸과 윗집 여자도 그런 류의 하나겠거니 하게 되는 날이었고 그러던 중 제가 바빠서 딸을 윗집에 맡겼던 날이 있었어요. 아까 윤지 엄마 일 보러 갔을 때 나 윤지랑 시장 다녀왔거든? 근데 사람들이 내 딸이 있냐는 거야. 너무 웃기지? 그 정도로 윤지랑 나랑 닮았나 봐. 근데 내가 봐도 진짜 나 어릴 때랑 윤지랑 너무 닮은 거 있지? 신기해 진짜. 어머, 그래요? 저도 볼 때마다 닮았다 싶었는데 사람들이 봐도 그렇구나. 너무 신기해요. 이런 것도 인연 같고. 오히려 제 딸인데 저보다 언니를 더 닮은 것 같아서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요. 진짜 알고 보니 먼 사촌 아니에요? 아유, 그러니까. 내 어릴 때 사진 보면 더 놀랄걸? 신기해. 닮아서 그런가 자꾸 윤지 보고 싶고 생각나는 거 있지? 정말 처음엔 기이한 인연이다 싶었어요. 그러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언니와 남편이 나란히 타고 올라오는 걸 목격한 순간이 있었는데 딸아이와 참 많이도 닮았다 했던 윗집 언니가 제 남편이랑 서 있자 남편과도 정말 똑같이 생긴 거예요.
딸아이와 너무 닮아 남편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에 사실 거의 쌍둥이다 싶을 정도로 닮았었어요. 아니, 자기야. 윗집 언니랑 자기랑 나란히 서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닮은 거 있지? 혹시 어머님 잃어버린 자식 있으시대? 에이, 뭐야. 아니, 전혀 없으시지. 엄만 나 하나 낳고 몸이 안 좋으셔서 동생도 못 낳았어. 그래도 아들을 낳아서 아빠한테 구박을 덜 받았지만 평생에 못 낳는다고 아빠한테 잔소리랑 구박 엄청 받긴 했지. 윗집 분이랑 그렇게 닮았어? 윤지랑 진짜 닮았다 했는데 자기랑 서 있는데 자기랑 더 닮은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지. 너무 신기하다 정말. 그냥 신기하고 넘어갈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어요. 12살 먹은 내 딸애가 위층집 여자와 이상하게 닮은 느낌도 이상했고 거기다 남편까지 똑 닮으니 이 호기심이 멈춰지질 않았죠. 정 그 길로 남편의 머리카락과 윗집 언니네 놀러 갔을 때 준 머리카락을 가지고 시댁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야말로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세상에, 이건 있을 수 없는 결과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남편이랑 99% 유전자가 일치할 줄이야. 아, 기막혀. 결과는 남편과 위층 여자의 DNA는 정확히 99% 일치하였고 둘은 남매인 게 분명했어요. 상상을 뒤엎는 결과에 즉각 검사소마저 발칵 뒤집어졌죠. 제가 너무 놀라 졸도할 지경까지 이르렀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 시어머니가 둘째를 낳지 않았다고 했으니 제 예상대로라면 시아버지가 밖에서 낳은 자식이겠거니 싶더라고요. 남편과 그 윗집 언니가 정확히 시아버지 판박이 느낌이었고 그 둘이 서 있으니 쌍둥이 같은 느낌이 바로 들었던 거예요. 전 이 일을 간과할 수 없겠다 싶어 그 길로 시어머니 댁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솔직히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다. 이제 밖에서 외방 자식까지 만들다니. 99%라는 건 정말 남매 아니면 낳을 수 없는 거니까. 나 못 참는다.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아버님을 추궁하는 것보다 대비책을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 당해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윤지 아빠랑 우리 셋이 상의 좀 하고 결판을 져요. 아유, 내 인생 정말 부정당했구나. 하다 이제 외방 자식까지. 윤지압이 6살 때일 거야. 그때 웬 여자랑 바람이 나긴 했었는데 내가 그때 요절을 냈어야 했는데 다시는 안 그런다는 말 하나 믿고 여태껏 참았어. 윤지앱이 한부모 가정 만들지 않으려고 참고 참았지. 근데 거기서 애를 만들어 와? 신증은 확실하다만 물증을 잡아야겠어. 그 여자의 엄마만 보면 확실한데. 아, 마침 언니네 이번 주에 친정어머니 올라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너무 걱정 놓으세요. 당장이라도 끝내겠다고 하는 시어머니를 말리고 일단 물증을 잡기 위해 시어머니와 애를 썼어요. 같은 여자로서 12년 동안 지켜본 결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무력을 당하시기도 매번 욕을 듣기도 하였고 항상 기놀려 계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뭐든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윗집 언니의 친정엄마가 오시는 날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초대하여
두 모녀를 마주하게 하였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확신했어요. 그 윗집 언니는 남편의 배다른 동생님이 확실하다고 말이에요. 오래 지난 세월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때의 상처가 떠오르는 것처럼 많이 슬퍼하셨죠.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이제 됐다. 확실해. 저 여자 많이도 늙었네. 하긴 저 여자가 무슨 죄야? 네 시아버지가 총각 행세하고 만났던 건데. 저 여자도 피해자지. 절대 용서 못한다. 네가 보기에도 내가 답답했겠지만 이제 예전에 내가 아니야. 정말 각오했다고. 어머님, 제가 어머님 편에 대드릴게요. 저 역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걱정 붙들어 매시고 저랑 대웅 씨만 믿으세요. 엄마, 이제 걱정 마. 나도 솔직히 엄마 답답했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희생한 거 알아요. 이제 나 결혼도 했고 아버지라는 존재 없어도 되니까 우리가 엄마 인생 찾아줄게. 엄마 마음 약해지지 말고 진짜 심지만 굳게 가지세요. 우리만 믿어. 저흰 그렇게 시어머니를 도와드릴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 모든 계획을 진행한 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이혼소장을 날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이혼소장을 보고 그 즉시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손을 올리며 으름장을 놓았고 남편이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밀쳐내고 시어머니를 지켰어요.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이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고 또다시 막말을 했고요. 너네가 다 돌았구나. 두 보자가 안 맞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하지? 그래, 오늘 매운맛 제대로 한번 보여주마. 역시 길들여야지. 이보세요. 당신 정신 차려. 이제 끝났어. 늙음하게 어디 한번 혼자 쓸쓸히 늙어가봐. 주제 파악 못하고 또 멋대로지? 짐이나 싸. 이 대궐 같은 집 어머님 명의로 해놓은 거 잊었어? 이혼 소송하기 전 물밑 작업을 한 거지 우리도. 오래전부터 계획했어. 뭐야? 이것들이 작당하고 지금 날 물먹여? 당신이 얘기해. 당신 한번 더 묵사발로 만들어줘? 어디서 이혼이야? 이 나이 먹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어디 가서 돈 많은 하랩이라도 물었나 보지? 내 인생에 이혼은 없으니 그리 알아. 정신 나간 인간. 내가 그동안 참고 산 건 다 우리 대웅이 때문이야. 근데 이제 참고 살 이유도 없고 하다하다 외방 자식까지 딸린 당신이랑 소름 돋아서 더 이상 못 살아. 당신이 이혼 안 해줘도 소송할 거니까 그리 알아. 그 외방 자식 찾아서 살아봐. 하긴 그 자식도 무슨 죄야. 당신이 총각 행세하고 뿌린 시인데 걔도 안타깝지. 평생을 아빠 없이 당신은 평생 속죄하고 살아야 해. 외방 자식이라니?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았지? 저 며느리 당돌한 것이 잘못 들어와서 아주 분란을 만들어. 너 내가 외방 자식 만든 거 봤냐? 네가 시어머니 부추겼지? 나랑 이혼하라고? 이 천하에 몹쓸 것 같으니라고? 가만 안 둬. 시아버진 외방 자식에 대해 발뺌을 하였고 전 안 되겠다 싶어 윗집 언니한테 모든 걸 오픈했습니다. 소름이 돋았던 건 윗집 언니는 아버지의 존재는 알았지만 어려서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어서 평생 찾지 않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알려지자 오히려 저희 어머니에게 미안해했죠. 직접 모든 잘못을 만든 사람보다 피해자들이 서로서로 미안해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윗집 언니는 제 남편의 이복 동생인 걸 알게 되자 참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외동인 둘이 의도치 않았지만 결국 남매가 되어서 만난 것이죠. 남편과 윗집 언니는 오히려 힘이 되는 것 같았어요. 평생 형제 있는 사람이 부러웠는데 그래도 나한테 이복이지만 동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몽골몽골 하던지. 네가 나보기 껄끄러울 순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 오빠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피도 섞였는데 오빠 노릇은 해야지. 고마워요, 오빠. 저 역시 외동으로 자라서 외로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요.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새언니라고 부를게요. 그래도 우리 오빠 와이프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만났나 봐.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인연이라는 게 참 이렇게도 만나지는 게. 저도 아가씨한테 잘할게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여동생이니까. 시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긴 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죠. 저 역시도 윗집 언니 성격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된다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윗집 언니는 오빠는 받아들이겠지만 본인의 아버지는 절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혼 소송을 이어나갔고 다행히도 이혼 전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집을 본인 명의로 돌려놓으셨기 때문에 재산을 취할 수 있었어요. 사실 아버님은 가지고 있는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어머님께 공동명의로 양도를 해줬었거든요. 모든 계획은 제가 의도한 거였지만요. 오래 산 세월만큼 소송은 참 길어졌어요. 어차피 당신이랑 언젠간 이혼할 생각이었고 그동안 아프게 당했을 때마다 모아온 진단서 그리고 그 외방자식 DNA까지 다 당신한테 분리할 거야. 지저분하게 가지 말고 이제 나 좀 놔줘. 이제 나도 말년에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내가 미쳤다고 널 놔주냐? 너랑 이혼하면 내 밥은 누가 차려줘? 말년에 이렇게 쓸쓸한 게 어디 있다고? 됐어. 그럼 어쩔 수 없지. 계속 이대로 가보자고. 어차피 이혼해야 할 거야, 당신은. 애 아버지라 조금이라도 내가 봐주려 했는데 끝까지 가야겠네. 말년에 나뿐만 아니라 자식들마저도 당신은 잃게 될 거야. 당신한텐 가장 큰 벌이지. 시아버지가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아 계속해서 소송이 들어갔고 소송은 자그마치 3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의 최종 판결은 이혼이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만큼 집을 포함해서 재산 분할을 넉넉히 해주어야 했고요. 집은 애초에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로 했지만 이거를 떠나서 어머님께 많은 걸 분할해줘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것마저도 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엔 법원의 판결은 저희의 편이었죠. 또한 성인이 된 남편은 더 이상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고 말을 했고 오히려 말년에 정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나도 이제 아버지 안 봐요. 아니 아버지도 아니지. 아저씨. 그동안 우리한테 했던 무력적인 상처들 평생 뉘우치며 살길 바래요. 네가 나한테 어찌 이래? 네가 누구 덕분에 세상에 나왔는데? 네 엄마 몰라도 넌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천륜인데. 아, 천륜을 근데 그렇게 끊어버려? 나도 당신 딸이잖아. 그렇게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더니 결국 돌고 돌아 우린 만났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자식한테 버림받고
혹여나 나한테 빌붙을 생각 마. 우리 인연은 그때 끝이 났으니까. 뭐야? 내가 말년에 아들도 있고 이렇게 딸도 있는데 왜 혼자야? 너네들 나한테 생활비 보내. 나 때문에 태어났잖아. 딸 같은 소리 하네. 나한테 아빠 노릇 한 거 있어? 말년에 한번 쓸쓸히 외로워 보라고. 아, 속이 다 시원하네. 네가 내 핏줄인데 감히 날 외면해?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고 하늘인데 다들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네가 뻔뻔하게 내 딸한테 자식 노릇을 강요해? 맛 좀 봐라. 너 같은 쓰레기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같이 가는 게 답이지. 윗집 언니에게도 생활비를 요구하자 윗집 언니의 어머님은 어디선가 쓰레기를 가져와서 아버님에게 투척했습니다. 아버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속이 다 시원하던지 정말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답인 듯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해주기 싫어하던 재산도 분할해 줬어야 했고 집마저도 어머님한테 뺏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과 윗집 언니까지 모두 손절을 했어요. 아버님은 그럼에도 신랑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허구한 날 연락을 해댔지만 남편이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결국엔 혼자가 되고 말았죠. 어머님은 말년에 항원 이혼을 하고 새 인생을 찾으셨답니다. 아버님 눈치로 아무데도 못 다니셨는데 이젠 문화센터도 나가서 활발하게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진작에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을 어머님은 지나온 세월이 후회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행복하니 모든 게 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읽고 계신 분들은 저희 어머님이 어찌 보면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참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머님이 이해가지 않을 때가 있었지만 자식을 낳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결혼 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크고 기억에 남을 이야기였어요. 어머님이 혼자 계신 만큼 제가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